속상하다고 차로 치는 사람, 아내에 대한 폭행을 차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감금당하셨다는 분도 혼자 때린 게 아니에요. 온 시댁 식구들이 다 와서 때렸어요. 칼을 들고 말을 하는 남편, 칼을 들고 말을 하는 아내. 툭 틀리면 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죠.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심의 심규덕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4년차 변호사고요. 2년 동안 기업 전문 M&A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딱 한 번 보고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보통 몇 번 참고 오세요. 그 과정에서 싸움도 있었고요. 이혼 소송도 하신 분들도 있고 소송을 몇 번 제기했다 취하신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 같은 이유로 오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혼 사유가 상대방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뭐 재테크를 실패했다, 사업 실패했다, 내지는 뭐 고부 갈등. 이거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반성하고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폭력, 외도, 성매매, 범죄 이런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다시 고치는데 노력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망쳤으면 좋겠어요. 법정에서도 시기에 따라 달라요.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변호사님, 제가 진짜 안 그럴 건데 의뢰인한테 좀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애도 있는데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처음에 막 빌다가 그럼 이제 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깔끔하게 하시고 끝까지 진행을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의뢰인의 생각이 바뀌면 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도 변호사를 써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면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를 매도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래 평소에 했던 것들 다 부인하기도 하고 이건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울고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상황이 진행되면은 결국에 또 폭력적인 행동들을 해요. 변호사를 써서 있지도 않은 사실로 상대방 매도하는 건 폭력이 맞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찌됐든 이혼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우는 게 사과하는 게 진심이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주이 짓을 했다.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내지는 돈을 안 벌어오잖아요. 그리고 막 심지어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폭력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 폭행을 당했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한테 잘못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두 번, 세 번 눈 감아져서 이미 습관이 된 다음에 이혼 소송 제기를 하면 상대방이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 여태까지는 무사히 넘어갔거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폭력도 그냥 이 사람의 그릇된 성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많아요. 막 이혼숙녀 캠퍼 같은 거 보면 폭력적이면서 밖에서도 폭력적인 사람은 그닥 별로 없고요. 밖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을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이 막상 집에서는 온순한 경우도 있고 밖에서 온순하려고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사람도 있고 물론 둘 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빼박이지만 근데 이혼을 할 때 폭력당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한테 저희 남편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괜찮을까요? 변호사는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착한 분들이죠. 근데 제가 항상 단언컨대 말하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그러면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재판이 됐든 뭐가 됐든 저도 처음엔 긴장을 하죠. 진짜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 앞에 서면은 세상 온순해요. 그렇게 젠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변호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창피하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되게 흔해요. 폭력을 쓰는 게 남들한테 보여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자기 가족한테는 보여줘도 될 것만 같으니까 그런 거죠. 폭언이랑 폭력이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둘 다 폭력이에요. 둘 다 폭력인데 폭언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됐다고 원래 모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우리 집에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해? 죽고 싶어? 이런 말을 그냥 하는 집도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계속 있다 보면 그거는 폭언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잘못 배운 거긴 하지. 근데 결혼을 했을 때 상대방은 그런 환경에서 산 게 아니면은 폭언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변호사가 됐든 상담사가 됐든 누군가가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랍고 무서워 이건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내가 몰랐는데 이거 폭력이구나 깨달으면 고쳐지기도 해요. 근데 육체적인 폭력은 뭐가 다르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랬는데도 했잖아요. 걔는 그냥 잘못됐어도 하는 놈인 거예요. 그거 고치기 어려워요 그거.
이혼 사건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의뢰인이 갑자기 소를 취하하겠대요. 전화해서 취하하셔라 이랬는데 몇 시간 후에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가 와. 모르는 번호로. 왜요? 이러니까 변호사님 저 사실 납치당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당했어요? 그 남편한테 당했대. 나는 폭력당하고 폭언당하고 해서 이혼을 청구를 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납치해서 이혼 소송을 걸어? 이러면서 가스라이팅하고 때리고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쨌든 겁에 질려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보다 심한 케이스 본 적이 없어. 맞으니까 집에서 도망쳐서 이혼 소송을 했잖아요. 자기 자녀를 유기했대요. 살려고 도망친 사람을. 그래서 자녀에 대한 유기죄로 이 사람을 또 고소해요. 그럼 난 의뢰인한테 걱정하지 마시라 하지만 이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면 봐봐요. 얘 칙도 못 쓰죠. 아무것도 못하죠. 봐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일찍 끝낼 걸 그랬다. 내가 괜히 무서워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생각보다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집안에서 폭력적이고 이럴 때는 되게 크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지만 밖으로 빠져나와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 걸 두 눈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많이들 빠져나오시죠. 상대방이. 변호사님 제가 일을 했지만 이거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한 번만 뭐 해주세요. 캡처해서 내 의뢰인한테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러면 생각보다 찌질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 중에서는 원래 여린 분도 있고 원래는 단단했는데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배우자의 특징이 명확한 거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뻔뻔하고 무섭게 말 잘하고 머리도 조금 좋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랑 살면 듣다 보면 나도 저 사람이랑 살면 저렇게 되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만약에 내 아이가 있어요. 내가 도망치면 내 아이를 때릴 것 같아요. 나도 못 도망치겠죠? 그 안에서 난 계속 맞겠죠. 나보다 육체적으로 큰 사람이면. 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있긴 있죠. 근데 저충수죠. 상대방이 저한테 막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간혹 있죠. 그럼 내가 잘 걸렸다 바보야 이러면서 캡처를 이제 법원에다가 봐봐요. 사랑했대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그러냐면 변호사를 쓰면 그런 말을 절대 못하게 하겠죠. 근데 변호사를 안 쓸 때 뭔가 말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을 때 상대방의 변호사는요. 상대방보다도 상대방 편이에요. 내가 이혼을 하려고 그래. 내 아내랑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말을 하다 보면 상대가 나한테 연민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의 변호사는 걔가 설사 F라고 하더라도 이 일을 맡는 데에선 철저하게 T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좀 불쌍하잖아요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 변호사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고서 교묘하게 나를 파고들어서 나한테 더 불리한 증거들을 뺏어가지 거기서 그래요 사랑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근데 바보같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잘 걸렸다 이러면서 근데 의뢰인을 위해서 쓰죠. 법원에서 아이를 누가 양육할지를 선택할 때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어디서 자라는 게 더 행복할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폭력적인 사람보다는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자라는 게 더 좋겠지만 다른 요소들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요소들도 있고 아니면 아빠는 주변에 시부모님이 계셔서 혼자 키우더라도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엄마는 그렇지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크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판결로만 받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폭력을 막 행사를 했지만 폭력을 당한 사람이 나는 그래도 혼자 살고 새 삶을 살고 싶어 라고 결정을 하고 둘이 그게 합의가 맞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혼을 안 하는 사유 중에서 아이에 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혼을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이혼을 하면 아이가 불행할 것 같으니까 못했던 사람들이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내가 이제 이혼을 해도 아이가 이걸 받아줄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이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행복, 나아가서 자녀의 행복까지 고려하더라도 그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 때문에 졸업만을 바라보고 그때까지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버틴다? 그거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거든요. 절대 해결을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즉시 예를 들어서 폭행, 성매매, 외도 이런 거는 고칠 수가 없는 상대방의 성향이거든요. 왜냐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게 나쁜 짓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상대한테 상처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놈인 거잖아. 그런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발견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다음에 이혼하고 나서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지 그걸 발견하고 나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 전 틀렸다고 봐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애가 있어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외도를 했죠? 그건 그분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2년 3년 더 살고 비슷한 일이 반복돼서 저를 다시 찾아오면 그땐 그분 잘못이기도 하지만 선생님 잘못도 있다. 왜냐면은 이미 시그널이 있고 이미 주변에서 이혼을 하라는 조언도 충분히 했는데 그 상황에서 용기가 없어서 이거를 그냥 더 유지한 다음에 더 큰 상처를 얻고 왔다는 건 주변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드렸는데도 선생님 뜻대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 잘못도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냥 힘들면 상담을 하세요. 누구한테든. 그게 변호사가 돼도 좋고요. 친구가 돼도 좋고요. 부모님이 돼도 좋고 이거를 주변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주변에서 제3자가 봤을 때 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어 라고 생각하면 내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주변에서 들었는데 눈이 휘둥그레져.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걸 왜 참고 살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참지 않는 게 답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론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이런 걸 당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 때문에 주변에 말 안 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합리화하고 다독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못한 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잖아. 그럼 여기저기 떠벌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전문가한테는 한번 조언을 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주변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라,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